예, 지금부터는 10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10월 9일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 날은 그 휴장입니다. 한국 증시가 이제 한글날. 예, 한글날로 휴장이니까 그날 이제 글로벌 증시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그 지표 발표는 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10월 10일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10월 11일은 이제 9월 달에 역시 FOMC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거기 관련된 그 위원들의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10월 12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3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9월 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제 같은 날 미국의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니까 이런 일정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증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물가를 보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FOMC 회의록이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거 이후로 그냥 이 미국 증시도 좀 부러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파월 의장 발언 나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으니까 연준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점도표를 이렇게 더 올렸는지 이걸 이제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게 얼마나 매파적일지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덜 매파적이라면 증시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문이 전체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뉴스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역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역시 이게 좀 지난달에 3.7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올지 높게 나올지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예, 얼마까지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그때 5에서 저번 달에 아마 3까지 올랐던 걸로 마이너스 3까지. 근데 이게 방향은 일단 위로 가니까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 올라간다는 건 중국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를수록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한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올라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FOMC 회의록하고 G2의 이제 물가 지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인데 뭐 시장에 되게 추정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증시에서 우리 호재, 악재를 나누는 일종의 뭐 분기점이랄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그 블룸버그에서 보통 발표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예상 데이터는 좀 나온 게 없어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다만 지난달에 3.7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난달보다 좀 낮게 나와야 증시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에는 좀 데이터가 조금 왜곡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나오는 그 미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이제 갑자기 지난주에 급락했잖아요. 이건 반영이 안 된 데이터거든요, 사실은. 10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왜곡될 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감안해 주시되 다만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좀 최근에 꺾이고 있으니까 결국에 유가 영향이 아주 크지만 않는다면은 물가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높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사실은 뭐냐면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근원 소비자 물가겠네요. 거기서 40%가 주거비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지금 꺾이고 있어요.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꺾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을 해봐야죠. 계속 꺾이는지. 그래서 지난달보다 이제 주거비가 계속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마 시장은 렌트비가 계속 꺾이는 게 나오면 안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원 물가에서 그 주거비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감산을 해가지고 감산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D램 같은 경우 또 낸드도 뭐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반등 신호가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반등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내년 정도 돼야 오히려 좀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상반된 시각 중에서 시장의 어떤 대체적인 좀 말하면 주류적인 판단은 어떤 쪽입니까? 공급 감소나 이제 업황 바닥 찍었다는 다 이의가 없어요. 업황은 다 바닥이다. 다만 이제 약간 갈리는 건 수요 부분이죠. 수요가 진짜 살아나는 거 맞냐? 왜냐하면 지금
결국 최종 소비자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사고 PC도 사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9월에 그 수출 데이터 보면은 조금 늘지 않았어요, 반도체?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PC나 이걸 만드는 업체들 있죠, 스마트폰. 이 회사들이 미리 재고 조정을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재고는 이제 많이 줄여놨는데 네. 앞으로 수요가 늘 걸로 예상을 하면 미리 또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조금씩 잡히면서 근데 최종 수요자들이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까지 연결돼야 이제 진짜로 이제 좋아지는 건데 그거는 공통된 의견은 내년 정도로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건 조금 아직은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완성품 만드는 회사들은 재고 쌓기 시작했다. 다시 이제 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디램이 가격이 좀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데이터도 디램 익스체인지가 9월달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 발표를 했는데 PC나 서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지난달하고. 근데 4분기는 어쨌든 좀 상향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 PC 서버용 디램 아마 판가가 올라갈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낸드는 오히려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수요가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공급은 많이 줄인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더 이상 할인 판매 안 한다. 그리고 10% 올려서 팔아. 낸드 가격 올린다 10%.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공급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뭐 굳이 더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줄일 만큼 다 줄여놨고 이제 기다릴 건 진짜 수요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은 더 나쁠 건 없다 맞다. 다만 진짜로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언제 살아나느냐 이건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24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지 말자는 그런 좀 의견인데 다만 이제 기업별로 보면 HBM이나 이런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좀 약간 주가 차별화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 굳이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더 낫다고 보시는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엔요 이게 장기간 보면요 메모리 삼성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면요 상승률이 거의 이제 붙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먼저 가면 나중에 하이닉스가 쫓아오고 그래서 길게 보면 삼성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못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위에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아직은 HBM이나 DDR5는 삼성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우위거든요. 삼성이 좀 뒤처져 있어요. 근데 전통 수요는 아직까지 엄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선택지가 하이닉스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좋겠지만 그러나 이 DDR5나 HBM을 삼성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다 공급하거든요. AMD는 뭐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AMD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런 이제 AI 가속기라 그러죠. 그런 게 자율주행에도 쓰이니까 앞으로 뭐 테슬라에도 공급할 수도 있고 실제 거기는 마이크론이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처는 많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 선점을 하이닉스가 한 거지 결국엔 다 쫓아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도 그 IR에서 언급하더라고요.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하겠다. HBM 칼을 갈았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결국 3사가 아마 저는 나중에는 분명히 엔비디아에 모두 다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지금 시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반도체 업황 회복을 감안하면은 지금 많이 오른 후공정보다는 이제 전공정주가 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 시각이 유지될 수 있는지 말하자면 전공정하고 후공정을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이닉스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공정이 더 나아요. 지금 요즘에 후공정이 훨씬 더 견조하고 이건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후공정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다만 문제가 후공정 회사들이 전공정에 비해서 올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계속 그 이 격차가 더 벌어지긴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뭐 내용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HBM하고 DDR5 쪽이 굉장히 모멘텀이 센 거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 바뀌어요. 오히려 이제 전통 수요 여기가 돌아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의 문제 아니냐. 전공정은 이제 저는 쫓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갭은 결국 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저는 전공정이 결국엔 갭은 메꾼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전공정 쪽을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주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 크게 같더라고요.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예, 예, 다만 이제 전공정 선택하실 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공정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많이 쓰이는 게 미세공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공정이 제일 중요한 게 그 ALD 장비라고 있어요. 원자층 증착 장비라고 이게 화학 물질을 웨이퍼에 입히거든요. 예, 옛날에 그냥 가스 뿌려가지고 한 번에 입혔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 원자층은 뭐냐면요. 이 계단 쌓는 거랑 똑같아요. 한 층 한 층 쌓는 거예요. 예. 전교 이게 좀 느린데 그게 이제 미세 공정이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ALD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한국에 몇 개 있거든요. 장비주. 네, 장비 중에서 그런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반격을 계속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GAA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예. 여기 소부장 네. 이런 쪽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좀 괜찮죠. 그러니까 전공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자 이거보다도 그 안에서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이쪽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했는데 뭐 따따상까지는 아니고 약간 더블 정도, 100% 정도까지는 오른 것 같더라고요, 첫날. 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른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상장이라는 모멘텀이 이제 사라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주들 앞으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은 뭐 어떤 게 지금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멘텀이 좀 소진돼 가지고 거기다가 밸류가 싼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10월 말하고 다음 달 초면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3분기. 이제 로봇주를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물론 좋게 보는 분도 있는데 구조적 성장이라는 건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2차 전지랑 약간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숫자가 뒷받침이 안 돼요. 아직은 실적이 안 네, 나오죠, 제대로. 다 적자예요. 거의 예. 다 적자고 올해 많이 오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도 올해 예상 실적은 마이너스 한 200억 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예. 이 숫자를 뭔가 좀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구조적 성장해도 돈 못 벌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익이 뭔가 좀 이제 드디어 흑자라든가 이제 뭔가 아니면 매출 성장이 팍팍 나와주든가 이런 걸 좀 보여줄 때 됐다. 그래서 그게 이번 3분기 실적에 뭔가 보여준다면 시장에 좀 의심을 좀 하나 해소해 주겠죠.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랐던 이유가 삼성 인수 때문이잖아요. 지분 인수.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추가 지분 인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말고는 지금 최근 이슈는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대기업 인수 이야기는 아직은 많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레인보우처럼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예. 일부 그런 것들이 다른 기업에도 하나씩 나와준다면 그게 또 기폭제가 되겠죠. 뭐 그게 LG그룹이 될지 뭐 현대차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에 또 참여 요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테슬라가 지금 로봇 만들잖아요. 그거 이제 상용화가 좀 빨라지면 예. 그럼 진짜 로봇 시대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집에다 그 로봇 하나씩 묻는 거예요. 네. 자기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그걸 진짜로 보여주면 상용화 시기가 빨라지면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한번 실제로 예. 보여줬으니까 로봇도 그런 어떤 예. 뭐 일가구 일로봇 시대 맞아요. 꿈을 예. 이룰 수 있죠. 예.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우리나라 배터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이끌어줬기 때문에 시장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도 업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근데 그 역할을 저는 이 로봇 쪽에서 또 테슬라 보시 한번 할 수 있는데 물론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이벤트들이 또 나와준다면 움직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게 없다면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당분간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금리라든지 경기, 실적 전망 이런 걸 감안할 때 막 너무 길지 않고 향후 한 2, 3주 정도로 볼 때 좀 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금리 경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 증시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야만 뭐가 예. 움직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일단 유가 꺾였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환율 조금씩 지금 꺾이는데 이것도 좀 확실히 꺾여주면은 단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역시 1순위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생기면 반도체한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반대가 뒤집히면 당연히 이쪽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변수가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일단 저는 반도체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꺾인다면 고성장주들이 좀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 대표적인 게 역시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인터넷,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주들, 이쪽도 좀 좋을 수 있고, 2차 전지한테도 나쁠 게 없어요. 사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버린다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반도체라든가 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했던 이런 섹터들이 일단 이 변수가 바뀌면 저는 좀 주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유가가 좀 최근에 꺾였으니까 그래도 유가 꺾이는 것만 놓고 보면 항공주도 예.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일단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좋아지는 네. 방향으로 바뀌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쭉 이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르겠네요.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방어주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어주는 뭐죠? 그 헬스케어 내에서도 네. 이제 대형 제약사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시장 안 좋은데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어주 성격의 대표 기업들이 네. 일단은 만약에 이 삼고 현상이 안 꺾이고 그대로 유지돼서 증시가 안 좋으면 견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험주들. 네. 그 다음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통신주,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견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좀 이번엔 계속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업종이 어디가 좋을지가 시장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네. 따라서 뭐 수혜받는 업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완전히 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제 공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눌린 이런 업종 또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실적을 보거나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이런 주가 전망을 볼 때 나쁘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많이 공매도 때문에 눌려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종목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좀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은 기업이 OCI 홀딩스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태양광 폴리실리콘 네. 요거 만드는 건데, 물론 지금 요새 태양광주들 주가 안 좋거든요. 안 좋긴 하지만 그것도 장기 전망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지금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안 쓰려고 그래요. 예. 그럼 오히려 반사이익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을 때가 기회 같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은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거든요. 조선업체들 전반적으로. 근데 요새 공매도 잔고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눌려 있을 때가 기회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회사 중에 대상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옛날 미원. 예. 근데 여기도 공매도가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농산물 가격도 많이 안정감 찾고 있고, 또 이 회사가 그 돼지 키울 때 그 사료 중에 사료 첨가제로 라이신 들어가거든요. 이 라이신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주가가 좀 반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료 첨가제 가격 상승을 좀 염두에 두면 저는 뭐 대상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새 풍력주들 좀 많이 빠졌죠. 특히 예. 대표적으로 CS 윈드가 예.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적도 좀 최근에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와서 지난주에요. 두 건의 그 세계 1등 그 풍력 터빈 업체 네. 베스타스에 공시가 떴어요. 그러니까 두 건을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여전히 공매도도 있고 미국에 요새 뭐 정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빠졌는데 펀더멘탈은 지금 공시 같은 거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에 있는 기업인데 율촌화학이라고, 이게 뭐 하는 기념이냐면 율촌화학이 그 농심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예요. 예. 봉지 있죠, 그거. 예. 근데 그게 알루미늄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 그러니까 파우치형 예. 배터리의 보호 필름입니다. 아. 요거 만들어요. 요거를 어디다 납품하냐면 LG. 예, 실제. 에너지 솔루션. 예, LG는. 그래서 토요타 공급 계약 맺은 날 예. 율촌화학이 그날 급등해 버린 거예요. 한번. 아, 그럼 수혜주네요. 네, 수혜주로. 근데 이게 공매도 때문에 그동안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사실 LG가 이렇게 잘한다면 동반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보고서인데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님이고, 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제가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이번 연휴에 읽어봤어요. 예. 진짜 길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가져와봤고, 일단 이제 IRA 법안이 시행이 됐는데 그걸로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예.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건 뭐죠? 중국이 여기 자꾸 끼어드는 거 아니냐 예.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건 뭐 중국이 또 안 못 들어 된다. 예, 안 예. 된다 이런 시견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중국이 들어와도 여전히 미국에서 1등은 한국이다. 그거 자체가 변화는 없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자꾸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배터리 공급 가입 가는 거 아니냐. 예. 그 얘기 많이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원석 연구원님의 추정으로는 공급 가입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만 놓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2027년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앞으로 전기차가 침투율이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침투율이 이제 꾸준히 지금 7%밖에 안 되거든요. 침투율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침투율이 신차 내에서 이제 앞으로 2030년 기준으로 60%까지 간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가정을 해서 평균 배터리 탑재 용량이 90kW. 요걸 가정해서 계산을 딱 했더니 그럼 2030년에 배터리가 100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대요. 일단 생산은. 그러면 16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전체 배터리 생산 규모가. 근데 2027년까지 지금 나오는 계획을 딱 봤더니 809기가와트래요. 그러면 3년 동안 800을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공급 부족 과잉이 아니라 이 2배를 더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수요가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만큼 아직은 미국이 물론 이 가정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놀란 게 요새 뭐 공급 과잉이니 뭐 이런 얘기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정원석 연구원의 의견은 그게 아니라 부족하다. 그래서 생산량이 더 지금 부족하다. 이대로 그러니까 이 스케줄대로 가면은 나중에 3년 동안 2027년부터 2030년 동안 나머지 800을 충당할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공급 과잉을 우려할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인 상태다. 그래서 네. 뭐 배터리 피크아웃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정원석 연구원님의 의견이고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유럽은 좀 걱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미국보다 규제가 심하지 않거든요. 예. 중국이 들어와요, 실제 들어오는데 지금 중국의 유럽 점유율이 2020년에 10%였는데 이 작년에 34%까지 늘어났어요. CATL이 지금 LFP가 아니라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유럽에 갔던 예. 비중이 무려 93%예요. 그래요? 3원계가. 그러니까 CATL은 3원계도 하거든요. 예. LCM도. 그래서 이게 이 중에 57%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하이니켈 예. 여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만드는 업체가 중국의 양극재 회사 중에 롬베이라고 있거든요. 네. 롬베이가 현재 점유율로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3원계 예. 양극재에서. 저는 사실 에코프로비엠인 줄 알았는데 이 보고서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중국 회사가 1등인 거예요. 미국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미국은 괜찮은데 유럽은 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막 지금 3원계 중심으로 네. 굉장히 좀 많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서 여기다가 CATL, 중국의 S볼트 이런 기업들이요. 중국의 유럽 쪽에 배터리 공장 짓겠다. 그래서 정원석 연구원님 생각은 한국과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는 치킨 게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아마 미국에 집중하지 않을까. 예. 지금 현재. 근데 만약에 유럽이 중국을 규제해 준다면 미국처럼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치킨 게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양극재 업종은 굉장히 좀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서 내년하고 내후년을 봤을 때는 실리콘 응극재하고 전해질 업종 이쪽을 좀 주목하자. 그래서 기업으로는 대주전자재료 여기가 실리콘 응극재고요. 나노신소재가 이제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이제 도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실리콘 응극재에 이제 속해 있고 전해질 회사 중에서는 첨보, 첨보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멘트를 해주셨으니까 기업들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일단 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되겠고 유럽은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주도 면밀하게 계속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증시가 본격화됐지만 현재 상황은 썩 좋지가 못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완화돼야 시장이 힘을 낼 것 같은데요. 관련 지표들 잘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인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윤 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